일단 첫 번째 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발표 주제는 Becoming, 가능성에서 요일성으로입니다.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질문에서 이 발표가, 이 생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잖아요, 많이들.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존재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이데아가 있는 곳에 자유가 존재할 수 있을까? 이 생각에서 저희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는 뜻을 찾아보면 자기 자신을 으로 말미암는 것, 자기 자신을 쫓아 따르는 것, 그게 자유라고 되어 있거든요. 네, 남겨주시고요. 이제 이게 제가 막 동영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좀 그 설치가 있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 자신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지금 다양한 가능성과 다양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선택의 가능성, 존재적으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유의 한 측면으로 봤어요.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곳에 이상, 이데아라는 곳이 생긴다면 제가 가야 되는 저의 방향성은 한 곳으로 집중이 되게 되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생기게 되겠죠. 그러면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측면에서 자유는 감소된다고 봤어요. 그러면서 이 과정을 수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동영상. 그래서 이러니까 자유가 이렇게 있는데 이상이 생기면 한 방향성으로 가야 하고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자유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. 대신 이상이라는 곳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겠죠. 그래서 자유라는 것을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. 일단 선택의 가능성, 그러니까 가능성 그 자체가 자유라는 것의 어떤 가진 측면이라고 봤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유롭다고 할 때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다는 어떤 포텐셜, 그게 자유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봤고 또 하나는 자유로움은 내가 다양성 있는 패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, 그게 자유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봤고 또 다른 측면은 자유는 매일 변화하는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. 내가 자유롭다고 하면 오늘이랑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다 다를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이랑 내일이 또 다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자유는 존재적으로는 원석이 더 자유로운 존재라고 봤어요. 그랬는데 보시면 근데 이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상의 정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가 이상의 정의더라고요. 계속 클릭해 주시면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면 이상은 어떤 존재의 어떤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고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의 상태를 의미하고 다양성보다는 그 한 가지의 상태, 유일성이죠. 그러니까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10개 중에 하나,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이라는 것은 그 성질상 고정하고 혹은 불변하고 있는 상태이고 원석이라기보다는 원석이 갈고 닦아져서 생기는 다이아몬드의 개념과 가깝다고 봤습니다. 그렇다면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? 저의 인생에서 그 생각이 천착하게 되었어요. 우리가 감옥 문학이라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. 감옥에 가서 막 사람들이 글을 쓰 죽음의 수용소에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세 그런 감옥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다양한 창작의 산실 그 바탕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. 일단 그래서 두 가지로 비교를 해봤어요. 자유인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감옥에서 살고 있는 수감자 이 두 사람의 성질을 비교해봤습니다. 일단 자유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선택의 극대화를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로 생각하잖아요. 내가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의 폭을 넓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도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방향이고 그리고 가능성,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 자유, 그것이 가능성인 거고 또 다양성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매일 변화할 수 있는 거.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것이 자유인으로서의 그 중요한 성질이라고 봤고 또 자유인,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
명함이라는 사물로 대표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. 사회에서는 내가 다양한 것들을 하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차적인 아이덴티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때 명함이라는 걸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택이 굉장히 제한돼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선택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요받게 되고 또 이 수감자들은 어떤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태죠. 이 사람이 뭔가 될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이 아니라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구체적 상태, 자신에게 강제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다 가지치기 당해서 이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한문을 배운다든지 그렇지만 자유인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들을 하게 되죠.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. 굉장히 단순한 옷도 단순하게 입게 되고 음식도 단순하게 먹게 되고 결핍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변하는 일상이 아니라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막 3개월 있다가 편지 한 장 오고 3개월 있다가 편지 한 장 오잖아요. 매일매일 반복적인 생활을 하겠죠. 아침 몇 시에 5시에 뭐 종치면 일어나서 교회 종소리 들고 뭐 절 종소리 듣고 다시 뭐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규율과 규칙이 있는 삶이죠.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명함이 의미가 없어요. 자신들이 어떤 부차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감옥 수감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명함이나 부차적인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, 그 사람의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, 그 사람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 그것을 담고 있는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죠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비교해 보면서 저는 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렇다면 이 자유라는 것은 가능성이 안주하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?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우리는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 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에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로 강제적으로 되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이상이라는 것이 제각각에게 주어진 걸 수도 있고 아주 뭐 절대적으로 주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되어야 하는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가 아닌 원석인 그 상태로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가 아닐까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를 놓고 생각을 해봤거든요. 저는 이제 자유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어요. 자, 보시면 전공의 생활도 하고 있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일로이 오리진 헤드도 하고 있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있고 뭐 시도 쓴다고 시인도 하고 있고 유튜버도 생각해보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시나리오도 썼었고 그리고 요리 블로그도 뭐 잠깐 생각해봤었고 그리고 뭐 대학원 뭐 동화작가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저한테는 자유죠. 뭔가 다양한 걸 할 수 있고 근데 어쩌면 이것들 가운데 딱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상에 가까워 내가 이루어야 하는 어떤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에서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해야 하는 성질이 있는데 나머지의 자유와 가능성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못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다른 거 다 못하고 감옥에서 딱 글만 쓸 수 있었다면?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? 그러면 작가요. 네? 작가요. 감옥으로 대사세? 그렇죠? 만약에 제가 이런 거 오리진 헤드 다 못하고 전공의 생활만 할 수 있었다면 제가 오늘도 교수님이랑 일하다 혼났거든요.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? 너 지금 벌써 3년 차인데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냐? 막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갑자기 괜히 아 내가 오리진을 안 했다면 공부를 좀 더 하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. 다음이 넘어갔네. 네.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?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. 이게 제가 굉장히 한 1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제가 작년 5월에 시집을 갔어요. 그러면서 내년 5월에 시집이라는 컨셉으로 시집을 내야겠다. 제가 사실 저의 아이덴티티에는 시를 쓴다는 게 굉장히 큰 포션이거든요. 되게 그냥 제가 글을 쓰는 방식이 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에버노트에 막 진짜 200개가 넘는 시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, 이제.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 평생에 가장 오래 해온 일이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 번도 이것으로 어떤 성과를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아 물론 뭐 그냥 소소한 어떤 성과들은 있었지만 제가 정말 이루고 싶은 어떤 그 목표치에 도달해 본 적이 없는 거죠. 그래서
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이제 2020년이 됐잖아요. 제가 이거 파일 이름을 2010년으로 했더라고요. 아직 20으로 바뀐 게 적응이 안 되나 봐요. 2020년이 됐고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삶에 만족을 하실 수도 있어요. 나 지금 충분히 뭐 내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나 계속 이루고 싶었던 거 어떤 거 있었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지내왔었어. 너무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많이 했는데 내 마음속에 결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었어. 그런 게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넘겨주시겠어요?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. 언제까지 가능성으로 만족을 할 것인지,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만족을 할 것인지, 아니면 자유나 가능성을 가지치기 위해서 유일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. 그래서 2020년을 가능성에서 유일성으로 변화하는 한 해로 만들어보면 어떨까? 그래서 제 질문의 주제는 어쩌면 나를 위한 감옥.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게 어쩌면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옥뿐일지도 몰라요. 그래서 2020년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을 설계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나를 그 감옥으로 보내는 거죠. 그랬을 때 한 해가 어떻게 변할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